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월 10일 수요일, 오늘이 한 뉴스입니다. 미국의 연간 최대 교역 파트너가 중국이 아닌 멕시코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지속된 미중 통상 갈등이 양국을 넘어 글로벌 무역의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개된 미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미국의 국가별 상품 수입액은 멕시코가 398억 1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354억 9,50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멕시코는 전월인 10월에도 429억 2,400만 달러로 415억 7,100만 달러를 기록한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상품 수입국이 된 바 있습니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임기 중 면책 특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출석해 구두 변론에 참여했고 트럼프 측 변호사는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대한 기소를 승인한 것은 회복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디언은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을 기각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 문제가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그리는 항공 모빌리티의 미래가 한 발짝 가까워졌습니다. 현대차 그룹 미래항공 모빌리티 독립법인인 슈퍼너는 어제 라스베가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4에 참가해 차세대 기체 SA2의 실물 모형을 처음 공개하고 미래 AAM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SA2는 현대차 그룹이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이 볼트로 2020년 CES에서 선보인 첫 비전 콘셉트 SA1 이후 4년 만에 공개된 후속 모델입니다. 슈퍼널은 CES 참관객들이 항공 모빌리티를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부스와 야외의 체험시설을 마련하고 항공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협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미국령 괌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총격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괌 경찰은 지난 4일 발생한 한국인 관광객 피살 사건 용의자가 자해로 보이는 총상을 입고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살해 용의자와 일당으로 추정되는 다른 한 명을 한 개인방에서 체포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그가 조사 과정에서 이번 범행에 관여했으며 도주 운전사 역할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해 용의자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신원을 확인한 뒤 차에서 내릴 것을 명령했지만 차에서 한 발의 총성이 들렸고 용의자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저녁 50대 한국인 관광객 부부가 괌 투몬 지역 건비치에서 호텔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강도를 만나 저항하다 남편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최근 애틀랜타에 소재한 소아치과의 한인 의사가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지난달 19일 FBI 애틀랜타 지부는 30세 폴 킴이 온라인 성매매 조직을 조사하던 중 자택 수색 후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성매매 조직은 스냅챗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성적 행위나 자의를 하도록 협박한 후 비트코인으로 사진을 판매합니다. 김 씨는 249달러 상당의 아동 음란물 3건을 거래했으며 자택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가 소지한 음란물은 아동 성학대 동영상이 한 건 있었으며 17세에서 18세의 피해자가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한 김 씨는 비트코인을 통해 해당 음란물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지난주 김 씨에게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리고 인터넷이나 어린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 대상 가택연금을 처벌했습니다. 김 씨가 근무하는 소아치과는 오스텔, 더누디, 커밍에 소재한 칠드런 오브 칠드런으로 소아치과협회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적으로 당국에 협조하고 있으며 해당 치과와 환자의 증언을 통해 김 박사가 환자, 직원, 병원 방문객과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FBI는 의사면허위원회에 김 씨에 대해 통보한 상태입니다. 치안 악화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남미 에콰도르에서 갱단의 공격에 10여 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에콰도르 최대 도시 과야킬에서 8명이 피살되고 3명이 다쳤으며 근처 도시에서는 경찰관 2명이 괴한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날 오후 과야킬에 있는 TV방송국 생방송 스튜디오에 10여 명의 무장괴한이 난입해 진행자와 스태프에 총구를 겨누고 수류탄 등으로 위협하다가 군과 경찰에 진압됐습니다. 이 상황은 일부 그대로 중계됐고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에도 관련 영상이 퍼졌습니다. 이날 새벽에는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등 곳곳에서 폭발 사건도 발생하고 방화와 총격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에콰도르 대통령은 최대 범죄 조직의 두목의 탈옥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폭력 테러 집단을 무력화할 것을 군 등에 지시했습니다. 에콰도르 내 폭력 사태에 페루 등 주변국들이 긴장하고 있으며 미 국무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현지 주재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은 일시 패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국 시각 10일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흉기 피습 8일 만인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중호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다며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나라로 꼭 만들어서 보답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2심에서 재산 분할 액수를 사실상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습니다. 양측은 상대방의 대리인 선임을 두고 서로 재판부 쇼핑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법정 밖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최근 서울고법 가사 2부에 청구 취지액을 2조 30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재판부는 사건의 인지액도 1심 34억여 원에서 47억여 원으로 상향 보정했습니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 원, 재산 분할 현금 2조 원으로 분석됩니다. 그러자 최 회장 변호인단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쇼핑은 피고 노 관장이 한 행동으로 과거 행적에 기반한 적반하장격 주장에 불과하다며 원고 최 회장은 누구보다도 소송이 신속하게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이들은 김 회장을 추가 선임한 경위는 노 관장이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을 추가 주장했기에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김 이사장을 대리하고 이 사건의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들을 선임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